안녕하십니까? 초강달인 신명 김천수 박사입니다. 초강달인이 된다는 것은 아들러 상담 달인이 된다는 것이고, 아들러 상담 달인이 된다는 것은 상담의 달인이 된다는 것이며, 상담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심리학의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강달인들과 함께하는 초기 기억 강점 찾기에 앞서 통영 딸기 재배의 달인 고희성님의 딸기 재배 비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싱싱하고 달고 신맛이 별로 없으니까. 잘 익은 딸기를 따는 달인의 손길을 따라가다가 한겨울에 굉장히 낯선 광경을 봤습니다. 벌과 딸기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꽃에 보면 화분이 있거든요. 그 화분을 먹기 위해서 이 벌들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꿀벌의 도움을 받아 꿀맛 같은 딸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간혹 색깔이 예뻐서 덥석 딸기를 샀다가 단맛은 없고 시큼하기만 해서 딸기에 크림을 찍어 먹거나 설탕을 찍어 먹었던 기억 한 번쯤 있었을 텐데요. 달인이 재배하는 딸기는 유독 당도가 높으니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좋은 걸 먹으면은 결국은 딸기의 맛이 좋아집니다. 딸기 재배의 달인 고희성님은 어떤 초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그린손님의 초기 기억을 가지고 강점 찾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무도 딸기를 못 먹게입니다. 6, 7세경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져 있었고 딸기도 있었다. 5살 이후 삼촌과 엄마랑 나랑 같이 있었다. 딸기 때문에 엄마랑 삼촌이 말다툼을 했다. 아마도 나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뒤로 엄마가 딸기를 다 뽑아 땅에 팽개쳐 버려서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없었다. 네. 자, 이 기억 속에서 가장 생생하고 중요한 인상적인 부분은 엄마가 딸기를 뽑아서 땅에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못 먹게 그렇게 없애버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때 기분은 속상함, 서운함, 슬픔, 딸기를 잃은 상실감. 네, 상실감, 슬픔, 다시는 딸기를 못 먹겠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런 네, 슬픈 마음이 들으셨죠? 네. 네, 이제 아마 우리 그린 손님의 어, 초기 기억이 여러분들과 공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린 손님의 기본 정보를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연령대를 10 단위로 이야기해 주시고 원가족에서는 몇 여 중에 몇째, 그리고 현재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60대고요. 대가족,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3대로 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았고, 7남매 중에 아버지가 장손이셨어요. 음, 그리고, 어, 아버지가 난 우리 형제들은, 음, 2남 4녀였는데, 한 명은 교통사고로 가고, 2남 3녀 중에 제가 장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년생 딸을 두고 있는 딸딸이 엄마랍니다. 네. 자,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따님이 둘 있으신 거죠? 네. 네. 그 두 따님은 지금 결혼을 했나요? 큰 딸은 결혼해서 음, 18개월 돼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어, 둘째 따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린 손님의 초기 기억 속에서 강점 찾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개를 찾아보고요. 선생님들이 아까처럼 손을 들어서 강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강점일 수 있겠다.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가설로서 강점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엄마가 딸기를 뿌리째 뽑아서 내팽개쳐 버리는 모습을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시각과 또 아무도 딸기를 못 먹게 뽑아버릴 거야, 이런 청각적인 두 가지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선생님의 강점, 감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째 뽑아서 내팽개쳐 버리는 모습, 이거는 이제 엄마의 특징인데, 이것이 선생님한테 내면화되어 있다면 결단력,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실행력, 결단력, 의지, 이런 것이 강한 어머니의 특징인데, 그게 우리 그린손님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면 강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맛있는 딸기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슬프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마 그린손님은 지금도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딸기와 같은 이런 과일, 이런 걸 좋아하시고, 또 여기가 지금 5살 위의 삼촌, 그러니까 아까 대가족과 이렇게 함께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 그린손님은 가족이 아니고 대가족 단위의 공동체 의식, 대가족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선생님들 강점 찾기 진행해 보죠. 네, 저는 5살 위인 삼촌과 말다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보면 어릴 때인데도 자기의 욕구나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윤님이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5살 위의 삼촌과 그 딸기를 두고 경쟁을 한 거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 욕구나 할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주장 능력,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존중, 자기 주장 능력이 강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림손님이 텃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져 있었고 딸기도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연을 좋아하고 좀 시골이나 이런 자연이 있는 곳, 저는 이런 것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촌과 말다툼에서는 저는 이제 자기 표현을 좀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이게 뭐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고 이런 표현에서는 아마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읽기 이런 것들이 좀 공감 능력이나 눈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아주 우리 희망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찾아주셨네요. 텃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져 있었고 딸기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또 이런 텃밭 가꾸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실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이면서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마도 나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걸 보면 상황 판단 능력, 눈치 이런 것들도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사랑이님,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이런 좀 특징이
있으신 것 집 같아요. 앞, 집 앞에 있는 텃밭에 대한 부분들이 그 공간 감각이나 이런 위치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보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집 앞에 있는 텃밭, 공간 감각이 더 높을 수 있겠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대가족 속에서 사셨다고 했을 때, 아마, 역할 분담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맛있는 딸기라고 좀, 2번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각 중에 미각도 좀 발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죠. 맛있는 딸기를 강조한 걸 보니 또 미각 부분이 예, 발달했을 수도 있겠다. 먹는 거를 좋아하고 또 잘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 방금 산딸나무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대가족 속의 역할 분담, 이거는 3차 추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어, 산딸나무님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론한 거예요. 1차적인 추론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 추론한 거는 1차.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가 내면화됐다면 2차. 근데 대가족 속에서 살았다면 역할 분담 이런 것도 잘하지 않을까? 이거는 여기에 직접적인 단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음, 이렇게 더 이제 추론을 해본 거죠. 좋습니다. 듀크님, 네, 네.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딸기를 다 뽑아 땅에 팽개쳐 버렸다라는 그 대목에서 왠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오, 네, 그렇죠. 에너지. 음, 네. 좋습니다. 에너지. 어,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네네. 어, 다시는 딸기를 못 먹겠다는 그런 마음에 속상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어, 그런 감정을 잘 읽어냈다는 게. 네. 예.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잘 이렇게 감정을 자각, 인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늘소리도 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손님의 초기 기억 내용 중에 이것저것이라는 걸로 보아 다양성, 유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보였고요. 심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결단력, 그리고 아까 뽀바의 그런 것도 이렇게 결단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뒤끝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거는 또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기승전결, 원인과 과정과 결단, 뭐 이런 거의 흐름상 굉장히 논리적이신지 않을까라는 표현과 한편으로는 땅에 팽개쳐서 버려서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없었다라는 시적 표현 능력도 좀 느껴집니다. 네. 자, 논리적인 부분이 논리정연하죠. 여기 보면 뭐 다양성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 같이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에서 아무도 딸기를 못 먹게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응? 딸기 때문에 분란이 되니까 그럴 거면 삼촌도 먹지 말고 음, 응? 이렇게 다 먹지 말아라. 이거는 여기 어떤 그 강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속에는 공평함? 황함? 그렇죠. 예. 음, 공평하게 어차피 그럴 거면 음, 어,
공평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중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손학님.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쵸. 딸기 때문에 엄마랑 삼촌이 말다툼했고, 근데 아마도 나 때문에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아주 과한 책임감으로 뭉쳐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가 딸기를 딱 뽑아 땅에 팽개쳐 버려서. 근데 팽개쳐 버린 거는 생각지 않고 맛있는 딸기 먹을 수 없었다가 주어로 쫙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선왕님에게 좀 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엄마가 팽개쳐 버린 거는 어쨌든 솔직히 저는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맛있는 딸기 먹을 수 없어. 음, 속상해. 음, 이건 아이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엄마의 그런 그 행위에는 음, 생각지도 않고 내가 맛있는 딸기 못 먹어. 음, 속상해. 음. 예. 그래서 굉장히 나에 대한 어떤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아마 아, 지금도 그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그런 표현은 자아 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엄마가 내 팽개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딸기 못 속상해. 먹는 거. 그다음에 아마 또 나 때문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음, 자아 중심적인 그 자아 음. 중심성이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존중이나 자존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손님께서 선생님들이 찾아준 강점 중에서 이건 정말 나다운 강점이 맞다라는 거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전반적인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께서 저의 장점을 많이 찾아주셨어요. 꼭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와닿는 것은 결단력이고요. 공평함, 다양성, 그리고 낙천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것이 다 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 자연 네. 친화적이고요. 자연 친화적이고요. 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네. 네, 선생님들이 아주 잘 분별해내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보게 돼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린손님의 작업에 대해 간단히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담을 거울에 비유하는데 오늘 작업에서도 집단원들이 피드백해 준 내용을 통해 그린손님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그린손님의 초기 기억 강점 찾기 작업 후 열등감 및 결핍감 탐색하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우월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활 양식이 형성된다는 아들러의 성격 이론을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멋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생활 양식의 핵심이 되는 생존 전략과 목표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아들러 상담은 관계 형성 후에 생활 양식 평가,
해석, 재정향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다음은 초기 기억에 투사되어 나타난 생활 양식을 현재 인생 과제 스트레스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사례를 나눠주신 그린손님과 집단에 함께 참여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